10년만 내면 매년 1,600만원씩 평생 나옵니다. 월급처럼 받으면 매월 135만원씩 눈 감는 그날까지 나오는 거예요. 만약 이때까지 받는다고 하면 누적된 연금액만 7억이 넘습니다. 내가 한 거라고는 10년 동안 자동이체 걸어놓은 것밖에 없어요. 이거 100% 확정입니다. 100% 확정이니까 내가 받을 연금액이 선명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금리나 주식이 오르던 내리던 머리 아프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연금 받으면서 세금 낼 걱정 없고 건강보험료 올라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통장에 135만원씩 죽을 때까지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이런 확실한 연금 통장 하나는 있어야 알 수 없는 노후를 조금은 맘 편히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백 팀장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리스크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진짜 리스크는 돈 없이 오래 사는 겁니다. 기대 수명만 봐도 이제는 돈을 버는 시간보다 돈을 쓰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죠. 해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버는 돈의 일부를 소득이 없을 미래의 나에게 송금해 놓는 거죠. 이게 연금 시스템이에요. 간단하죠. 연금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내 상태가 지금처럼 건강하지만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어도 내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게 연금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추천드리는 최저보증연금 플랜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40세 남성 기준이고요. 10년간 100만원씩 준비하면 50세 시점에 원금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65세에 연금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 20년 미만까지는 연단위 8%, 20년 이후부터는 연단위 5%의 확정 보증된 이율로 굴러갑니다. 그럼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65세에 준비된 최저연금 기준 금액은 원금의 약 245%인 2억 9,440만 원이 돼요. 이때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수령하는 방법은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월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면 약 1,600만 원씩 매년 수령하게 되고요. 아니 나는 월급처럼 매달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약 135만 원이 매달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이 금액은 당연히 눈 감는 그날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110세까지 받는다고 하면 받게 되는 누적 연금액이 7억 원이 넘습니다. 원금은 얼마였죠?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내가 한 거라고는 10년 동안 자동이체 걸어놓은 것밖에 없잖아요. 복잡한가요? 노후는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월 135만원씩 혹은 매년 1,600만원씩 입금이 되는 연금 통장이 있다면 이것이 최선은 아닐 수 있지만 최악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삶이 바쁘죠. 그만큼 돈 쓸 것도 많았을 거예요. 이제 연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느끼시고 조금씩 노후가 걱정이 되는 나이대가 50세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첫 번째는 매월 50만원씩 10년간 적립하고 10년을 거치한 후에 70세에 연금을 개시했을 때와 5년을 늦춰서 75세에 연금을 개시했을 때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60세 시점에 준비된 원금은 6천만 원입니다. 70세 시점의 최저연금 기준금액은 1억 3,220만 원이에요. 매년 1회 받는 연금액은 약 686만 원이고 매월 받는 월 지급액은 57만 8천 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연금 수령 나이를 70세가 아닌 75세로 5년을 늦춘다면 최저연금 기준 금액은 1억 4,720만 원으로 증가하고요. 연 지급액은 약 828만 원이고 월 지급액은 약 69만 원입니다. 5년만 연금 수령 시기를 늦췄을 뿐인데 수령 금액의 차이가 큰데요. 이유는 바로 시간의 힘입니다. 최저보증연금은 이 시간의 힘에 더 큰 보너스를 지급하는 구조예요. 물론 확정보증 이율로 운영된다는 점도 있지만 연금 개시 전까지 유지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너스처럼 지급률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저보증연금을 제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저연금 기준 금액, 기본 지급률, 그리고 장기유지 보너스가 바로 핵심 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최저보증연금을 판매하는 보험사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꼼꼼히 비교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노후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연금 플랜에 따라 유리한 보험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연금 지급액은 최저연금 기준 금액 곱하기 기본 지급률 곱하기 장기유지 가산율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높을수록 당연히 내가 받는 연금액이 커지겠죠. 그럼 연금 수령액을 산출하는 결정적인 기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는 최저연금 기준 금액입니다. 내가 납입한 보험료는 최저보증 이율을 적용해서 따박따박 쌓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적립된 목돈이 바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저연금 기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최저연금 기준 금액을 높여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기본 지급률이에요. 연금을 개시하는 나이를 늦출수록 기본 지급률은 증가하게 되는데요. 54세에 연금을 수령하면 3.05%, 70세에 수령하면 5.05%를 적용받게 됩니다. 69세에 연금을 수령하면 4.7%, 1년을 늦춰서 70세에 수령하면 5.05%를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1년 차이로 내가 평생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장기유지 가산율입니다. 연금은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 초장기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긴 시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보험사는 축하금 형태의 보너스를 지급하는데요. 이것이 장기유지 가산율입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보너스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연금을 시작해서 24년째 되는 해에 연금을 개시하면 7%를 적용하지만 1년 뒤인 25년째 되는 해에 연금을 개시하면 16%를 적용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1년의 차이가 평생의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저보증 이율에 따른 최저연금 기준금액, 기본 지급률, 장기유지 가산율은 보험사가 다르기 때문에 나의 노후 계획에 따라 보험사 선택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의를 주시면 여러분의 노후 계획에 따라 적합한 보험사를 선택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저축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최저보증연금의 장점은 세금과 건강보험에서 자유롭다는 것이죠. 오랜 기간 유지하고 은퇴한 후에 연금을 수령하려고 했더니 세금도 내야 하고 건강보험도 부과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언젠가는 노년기를 맞이하겠죠. 그래서 그때를 위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한 수준의 연금을 준비하고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만일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후회와 불평으로 끝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에 따르면 평균 69세를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임을 전제할 때 드는 비용인데요. 최소 노후 생활비는 부부는 217만원, 개인은 136만원이고요.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는 296만원, 개인은 192만원입니다. 그런데 필요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을 보고 다시 한번 그 심각성과 연금의 필요성을 더욱더 크게 느꼈는데요.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1순위 방법으로는 기초연금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근로활동, 배우자의 소득, 국민연금 순이었는데요. 기초연금은 월 최대 금액이 2025년 기준 34만 2,510원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기초연금을 받는 조건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만 3,76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그 대상인데요. 혹여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 역정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노후 준비 여부와 준비 방법을 보면 응답자의 44.4%는 어떤 형태로든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반면에 55.6%는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공적연금이 72%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영, 퇴직금, 개인연금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노후에 경제적 독립이 되어 있지 않은 비율이 54.7%인데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받고 싶은 사람으로 48.3%가 자녀 및 손자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의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연금 통장이 있다면 어떨까요? 연금은 질병과 상해사고를 대비하는 건강보험과는 또 다른 성격이죠. 노후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 계획은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연금액이 달라지진 않는지, 평생 받을 수 있는지,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닌지, 무엇보다 예상한 시기에 예상한 만큼 확정적으로 나오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하려는 상품의 장단점을 가지고 연금 계획에 맞게 선택을 해야죠. 그렇다면 막연할 수 있는 노후 생활을 조금은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8%를 최저 보증하는 보험사의 연금 상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문의 주시면 더욱더 친절하고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